안녕하세요. H&H 로이어즈의 홍경희 변호사입니다. H&H 로이어즈는 호주 시드니와 멜번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1996년 창립한 이래 호주에 진출하는 한중일 기업 및 그 지사들, 다국적 기업, 정보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초청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지는 호주 노동법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호주 노동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호주 노동법 시스템에 대해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Fair Work Act라고 하는 법령이 적용이 되며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용계약서 외에 산업별 협약 그리고 국가 고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가 고용 기준의 경우 호주 내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들로서 고용주로서 무조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국가 고용 기준들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협약의 경우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나 직종에 적용되는 법규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시장을 진출하실 때 어떤 산업별 협약이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시고 이에 필요한 자문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고용주가 알아야 할 2024년 호주 노동법 주요 변경 사항 8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페어워크 커미션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5.7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시급 기준으로서는 23불 23센트가 되었고 주급 기준으로는 882불 80센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모든 어워즈, 즉 산업별 협약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국가 최저임금의 인상률인 5.75%가 다 적용이 되었으나 산업별 협약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고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또한 최소 적립률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에서 시작된 연금 적립률이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내년 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적립률은 11%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또 적용되는 적립률은 11.5%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매년 2027년까지 회계연도마다 상승 예정이며 2028년 이후부터는 12%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노동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당해고 클레임입니다. 이 부당해고 클레임은 직원이 해고를 당했을 때 이 절차가 부당하다라고 클레임을 거는 케이스들인데요. 호주 법상 부당해고 클레임이 가능한 임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 회계연도 기준 16만 2천 불이었는데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서 16만 7천 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클레임 시 compensation, 주로 이제 보상이 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는 임금 상한선의 절반인 26주치의 임금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금 상한선의 인상에 따라서 이 또한 8만 1000불에서 8만 3750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맞춰서 호주 법규가 강화가 되었는데요. 더 많은 직원들이 유연한 근무 조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직원이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입장으로서는 직원의 유연근무제 조건 요청에 대한 승인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되며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절 시 거절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증명을 하고 이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페어워크 커미션에서 이런 유연 근무제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내에 본인의 급여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호주 정부에서는 자신의 급여를 직장 동료들을 포함한 다른 타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직원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급여를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넣게 되는 경우 이는 무효화하는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 또는 보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고용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다른 서면 문서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미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지 조항을 넣는 경우 66,000불에 최대 66,000불까지의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호주 고용계약서 내에는 존재하지 않게 하도록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책임에 대한 강화가 되었습니다. 성희롱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는 행동이 어떤 인시던트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굴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고용주의 책임이 강화된 부분은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뜻은 이런 성희롱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내 규정을 만들고 강화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방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는 이제 곧 12월 6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즉 1년 6개월 이렇게 기간제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연장 기간을 포함해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1회 이상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 사항이 있어서 전문 기술 근로자나 고소득 근로자 등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을 매년 연장하는 이러한 방식을 계속 하시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Fixed Term Contract Information Statement라고 하는 페어워크에서 엄부드스맨에서 제공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꼭 제공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노동법 관련 최대 벌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법규들 외에 다른 많은 법규들, 국가 고용 기준뿐만 아니라 산업별 협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최대 93,900불, 그리고 개인 고용주인 경우 18,780불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셔서 호주 노동법을 준수하시고 지키시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4년 달라지는 호주 노동법에 대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호주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웨비나 참석하신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호주 시장 진출을 계획하실 때 꼭 필요한 근로자들, 그리고 호주 내 노동법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번 세미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